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상승 자체가 기분 좋은 상승세의 흐름이네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태까지 있었던 전 고점을 오늘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양봉의 흐름을 내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지수, 코스닥 지수 0.4% 상승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0.92%, 1%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최근의 고점을 갭으로 돌파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 시장 상승 영향,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상승 출발했고 더 올라간 원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 이면에는 내부 수급이 이제 상승 쪽을 보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 흐름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수를 했죠. 선물도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매도를 합니다. 네, 드디어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으니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2% 상승하면서 이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쪽이 또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었거든요.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수급도 지수 내용도. 그런 점에서 오늘의 상승세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정이 있더라도요, 다시 올라갈 그러한 밑바탕을 계속 차곡차곡 올려놨기 때문에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은가라는 판단으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제가 발빠른 시황 겸 해서 올려드린 부분이 있죠. 철강 업체, 우크라이나 철강사인데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에 하나라 그랬죠. 아조브스탈. 이 부분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포스코홀딩스 4.6% 상승하면서 아주 깨끗한 양봉을 그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6.7%, 그리고 동국제강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흐름, 말씀드렸었던 뉴스에 의해서 아주 모멘텀을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또 하나의 뉴스가 오늘 장 초반에 나왔어요.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이 부도 위기에 닥쳤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 세베르스탈, 바로 이러한 회사가 있는데요.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구조적인 문제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이 철강 업체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형주가 4.5% 상승하면서 오늘 철강주가 지수를 이끌었다고 볼 만한 요건도 분명하거든요. 더군다나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달에 열연, 냉연 모두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답니다. 톤당 10만 원. 그러면은 비용 증가를 계속 시키면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목마릅니다. 철강주는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동국제강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거는 다른 종목 포스코라든가 아니면은 현대제철에 비해서 슈팅이 나는 분위기였거든요. 11% 가까이 급등하는 분위기. 여기서 매도세가 좀 나온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요, 중소형주단이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 강판, 중형주단이죠. 17% 상승했는데 더 갈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충분히. 그리고 소형주단에서는 하이스틸이라든가 아니면은 부국철강 같은 경우 상한가를 진입했어요.
더 갈 여력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철강주 전반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되면 주가가 한번 세게 움직이는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러한 부분 하나 살펴보도록 해보죠. 남해화학을 보겠습니다. 오늘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남해화학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다른 종목들 사료, 비료 관련해 가지고 농업주들이 급등했는데 그중에서도 남해화학이 상승폭이 좀 미진합니다. 예, 역시 주도주는 남해화학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다른 종목들이 세게 나가더라도 주도주는 남해화학으로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시 주도주 값을 합니다. 그 이유 곡물값 치솟는 곡물값에 남해학 급등 이거 과거에 나온 뉴스인데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아침에 뉴스도 보면은요 곡물 가격 상승세 장기화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남해학 그러면서 전 고점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합니다.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여력 분명히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대장주로 나섰던 종목이 있었죠. 어제까지 한일사료.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예, 상한가 2번. 그래서 오늘 급등하면은 일부 이익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만 중기적으로는 예, 어디에서는지는 모르겠지만 갭을 메꾸는 선 혹은 이 5일선 올라오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오늘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은 염두에 두시고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특징주로 은행주 단이 좀 움직였어요. 그 중에서도 KB금융이 가장 세게 움직였는데요. 4% 넘는 급등세를 보였죠. 보시면 여기에는 뉴스는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갔느냐? 어제 손해보험 주식 현대해상이라든가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금융주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은행주가 먼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하죠. 완화 공약에 따라서 은행 대출 성장률이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은행주 좋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상승기 오늘 또다시 올라가면서 흐름이 좋은데요. 전 고점 아직 여유가 있네요.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는요. 이러한 금융주 오늘은 이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2% 넘게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2% 넘게 상승하면서 대형 은행주들이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보험주도 같은 맥락에서 금리 인상기에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 좀 소형주 단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어요. 한신기계를 한번 보시죠. 지금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원자력 발전 관련 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뭐 더블 이상이 났죠. 예, 세 더블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 급등세가 오늘 나타나면서 오늘 29% 급등을 했는데요. 영국에서 원전 비중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 뉴스에 나왔습니다. 영국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공약, 이거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빨리 회복해서 빨리 돌리지 않으면 수익성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오늘 힘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한신기계라든가 아니면 일진파워 오늘 7%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중소형주가 좀 테마를 이뤘는데 역시 주도주는요. 두산중공업 급등세를 이루다가 잠시 쉬는 흐름이죠. 하지만은 1차 26,000원 혹은 그 이후에 수주권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해외 체코슬로바키아 중심으로 해외 수주 가능성도 열려 있는 이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3만 원도 넘길 수 있는 요건 충분히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 드디어 LG에너지솔루션이 확고하게 시가총액 2위로 다시 돌아섰네요. 그리고 최대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 위로 매물대가 쌓여 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미국에서 테슬라 이 관련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어요. 테슬라가 7.9%, 리비안이 7.7%, 루시드가 4.9%, 이거 다 전기차 업체거든요. 미국에서 급등세를 보였어요. 그럴 때 나타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역시 주도주는 LG에너지솔루션인 것 같아요. 주도주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일단 제가 제시했었죠. 1차적으로 45만 원 선은 볼 수 있고 그 위도 충분히 가능한 구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재 쪽에서는 좀 꼴보기 싫은 종목이긴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제가 왜 꼴보기 싫으냐? 전 경영진들의 모럴 해저드 선취매를 해서 또 팔아먹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주식은 솔직히 좀 정념이 떨어집니다. 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뚝 떨어졌을 때 그런 일이 있더라도 42만 8천 원, 43만 원 수준은 올 겁니다. 근데 한번 도전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도전하는 거죠. 역시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여기 정도 선으로 한번 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더불어서 LNF 2.5% 상승하고 있는데요. 탄력은 낙폭 과대에 따라서 에코프로 낙폭 과대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좀 더 있고 역시 전반적인 마켓 쉐어도 에코프로엠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탄력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점으로 보시고요. LNF 오늘 2.5% 상승하면서 주요 저항대를 오늘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동아기업이 오늘 8% 급등을 합니다. 역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다만 8만 원 선 전후에서는 저항이 한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단기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8만 원 전후에서 이 실현도 괜찮은데요. 중기적으로는 한 10만 원 선 가까이도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